네, 이번에는 예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 소식이죠? 저 역시 이 새 단장한 집에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좀채 만날 수 없었던 아주 비밀에 숨겨두었던 숨긴 듯 숨기지 않은 숨긴 곳 그곳으로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발하시죠. 히말라야의 동쪽 끝 거대한 산맥에 묻혀 제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변화와 질주가 한창인 바깥 세상과는 달리 시간의 힘이 미치지 않은 은둔의 땅. 그렇다고 과거형으로만 말할 수도 없는 현재 진행형의 왕국. 알려진 것보다 알고 싶은 것이 더 많기에 설렘 또한 큰 나라 부탄을 찾아 오지 여행가 도용복 씨가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 아시아의 남서부, 흔히 서남아시아라고 불리는 곳 한편에 이번 여행의 목적지 부탄이 있습니다. 부탄은 히말라야 산맥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소왕국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인구라고 해봐야 75만 명, 땅덩어리는 대한민국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팀푸는 부탄의 행정과 산업, 문화가 몰리는 수도인데요. 특이한 건 어딜 둘러봐도 신호등이 없다는 겁니다. 네, 한때 신호등을 들인 적도 있지만 인간미가 떨어진다는 국민의 의견을 들어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부탄은 그런 곳입니다. 이 행복지수 1위, 기부지수 1위. 비록 없긴 살긴 해도 국가의 목표를 국민의 행복에 맞춘 나라인데요. 행복 정치의 틀을 잡은 전 왕국과 구체화시킨 현 왕국이 전 국민의 추앙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왕이 있는 나라죠. 네. 그런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들려야 할 곳이 있는데요. 바로 파로 국제공항입니다. 대체 어떤 곳이기에 사진기를 눌러대나 했더니 보이시나요? 이 아슬아슬 협곡을 따라 착륙하며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비행기 때문인데요. 쉽지 않겠는데요. 네, 그렇죠. 이 착륙이 허용된 파일럿은 전 세계적으로 단 8명. 신기할 수밖에 그래요? 없는 일입니다. 히말라야의 높고 험한 줄령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비행할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드물다는 뜻인데요. 이 착륙은 아주 짜릿하게 해도 입국장은 한가롭습니다. 어느 것 하나 급할 게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지상 최후의 이상향. 부탄 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요. 가는 날이 장날 아니죠. 가는 날이 축제 날이었습니다. 때마침 부탄에선 한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때때 옷을 입고 행사장을 누비는 사람들을 보면서 축제에 거는 기대감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부탄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죄다 이곳에 모였나 싶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리고 또 한편에선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흥겨운 전통 음악이 신명을 더해줍니다. 전통 복장에 전통 악기에 예. 춤 또한 전통 춤이겠죠. 알고 봤더니 이 행사 이름이 바로 파로체추인데요. 부탄의 불교를 전한 인물, 파드마 삼바바의 탄생을 기리는 종교의식이자 전통축제. 불교 국가인 부탄으로서는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잔치를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네요. 그동안 몰래 숨은 듯 아니면 또 애써 감춘 듯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었던 부탄을 비로소 보게 된 날, 여행의 첫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튿날 아침, 포장공사가 한창인 길을 달려 또 다른 목적지로 향하는데요. 그 길 위에서 유유자적 돌아다니는 소떼를 만납니다. 살생을 금지하는 곳답게 소가 자동차를 피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오히려 소를 피하는 모습이 참 이색적이죠. 네. 세상에서 가장 느리게 변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지만 부탄에도 개발의 바람이 여기저기서 불기 시작했는데요. 이 채 포장이 채 되지 않은 길을 달리고 어렵사리 도착한 곳. 사진 촬영을 부르는 또 하나의 장소입니다. 궁금해지네요. 어떤 곳일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내리시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은 히말라야의 절경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명당이기 때문인데요. 저기 멀리 구름 아래 보이시죠? 계절은 봄을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눈을 간직하고 있는 히말라야의 모습.
여기가 히말라야입니다. 멋지네요. 저게 히말라야예요? 예. 오, 왠지 좀 사뭇 장엄하기까지 하죠. 그러네요. 아, 정말 하늘이 깨끗하네요. 그림 같아요. 히말라야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나라답게 부탄은 히말라야 산에 기대 살아가는 유목민도 많은데요. 타인에 대한 경계가 뭔지 전혀 모르는 이 순수한 사람들이다 보니 초면에도 쉽게 말을 걸더라고요. 와. 농업과 임업, 목축업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탄에선 이 야크가 큰 재산입니다. 야크 털이 많네요. 그렇죠. 특히나 이 야크의 젖은 이들의 일용할 양식. 음식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은 유목민들에겐 귀한 대접을 받는데요. 마시기도 좋고 또 버터나 치즈를 만들어 먹기에도 좋은 식재료입니다. 그렇다고 큰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주일 내내 짜봐야 얼마 되지도 않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해하며 살 줄 아는 사람들이 부탄의 국민. 행복지수 1위라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닌가 봅니다. 자동차는 다시 다른 길로 접어듭니다. 인적 드물어진 산길. 벼랑간 납작 엎드려 있는 정체불명의 뭔가를 발견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사람이에요. 이 불교의 나라 부탄에선 이 온몸을 던져 부처님을 경배하는 이른바 오체투지로 술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저것도 이제 종교적인 행위죠. 그렇죠. 삼보일배라고도 하는데. 네, 세 걸음 걷고 큰절하고 이 마음 어떻게 해야 부처님께 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사람들은 더 큰 동작으로 또 자신을 무한히 낮춰서 부처님께 엎드려 절합니다. 정말 힘든 과정인데. 그죠. 예. 그런데 이들의 목적지는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기 불상 도르덴마. 현 국왕의 즉위를 기념해서 만든 세계 최대 좌불인데요. 이 팀푸가 한눈에 들어오는 해발 2,500m 산 중턱에 아파트 20층 높이의 청동불상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아, 청동불이에요? 예. 진짜 티 없이 맑은 하늘과 참 잘 어울리죠. 네. 이 최근 들어 부탄을 불자들의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만든 1등 공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음 날, 남은 여정에 대한 기대감이 여행의 고단함을 밀어내는 아침. 좁고 긴 길을 따라서 자동차가 다시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이 자동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다름 아닌 이렇게 등산용 스틱을 지급하는 장소입니다. 지급해요? 예, 스틱까지 갖춰야 하는 걸 봐선 결코 이 녹록지 않은 여정이 될 것만 같은데요. 스틱만으로도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사람들은 말도 타가면서 걷기를 2시간. 2시간씩이나. 네, 선미 씨 상상이 안 되죠. 불경을 적어 놓은 타르초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타르초가 자꾸 많아지는 걸 보니 목적지에 가까워진 모양입니다. 저기 불경을 적어 놓은 네. 거군요. 어느 순간 이 포기하고 싶다 생각마저 들 때쯤 일행들의 눈에 들어온 놀라운 광경이 있습니다. 사원 같은 게 얼핏 보이기도 했는데. 슬쩍 보였죠? 예. 이겁니다. 900m 높이로 치솟은 거대한 수직바위 중간에 마치 제비집처럼 걸려있는 사원. 바로 부탄 여행의 백미로 꼽히는 탁상 사원인데요. 와. 이 탁상 사원은 부탄 국민들이 일생에 꼭 한 번은 오르고 싶어 한다는 불교 성지입니다. 저게 어떻게 저렇게 사원을 지었을까요? 대단하죠. 그게 가장 궁금해요. 아닌 게 아니라 이 호랑이의 보금자리란 뜻으로 부탄 불교의 상징 파르마 삼바바가 날개 달린 호랑이를 타고 와서 수행했다는 전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와. 성계인지 속계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멋진 풍광은 길고 길었던 산행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높고 깊은 히말라야 산맥 어디쯤에 작은 듯 높고 또 부족한 듯 충만한 땅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다른 나라가 앞다퉈 성장을 말할 때 오히려 행복을 선택했던 한국. 그곳은 부탄입니다.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새로워진 굿데이 프라이데이를 위해서 제가 준비한 이 부탄 이야기 어땠습니까? 아, 뭔가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유엔이 그 국민 행복 지수라는 걸 매년 발표를 하는데, 뭐 물론 기준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행복 지수 얘기할 때 이제 부탄이 빠지지 않습니다. 세계 1위, 뭐 기부 지수 1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저런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멋진 풍광도 있고요. 사람들도 참 좋아 보이네요. 예. 아무리 행복지수가 1위진 하지만 일단은 종교적인 영향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분들을 보니까 여유로운 삶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부탄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또 한 곳으로 꼽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첫눈 오는 날에는 공휴일을 맞는 나라가 부탄이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랬었죠. 이 정도면 진짜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알고 그리고 행복해 할 줄 아는 나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 치열하게 경쟁하고 사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행복은 진짜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진짜 피말리게 살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도 부탄으로 가고 싶네요. 네, 맞아요. 아니, 운둔의 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탄의 좀 다양한 풍물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덕분에 행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